안녕하세요. 일요일입니다. 참 경영학과를 공부했고 또 경리부 증권회사 그다음에 아무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제 평생을 어, 돈과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욕심만큼 채워지지 않았던 은행 잔고와 또 욕심만큼 채워지지 않았던 어떤 돈에 대한 정보나 지식에 대한 완성 같은 것을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돈과 경제와 인생에 대해서 깨달았던 것을 저희 자녀 아이들에게라도 전해주고 싶었지만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었는데 요즘 한 2, 3주 전부터 제가 내가 그렇게 바랬던 것을 사회가 해주는구나. 사람들의 삶과 이제 경제적인 것을 이루는 방법을 이제 저희 아이들이나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나 차근차근 이제 저 자신을 납득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끔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데 참 목이 말랐어요. 제가 가령 이제 파이코인 지금 하시는 분들 파이코인을 시작하셨다는 자체가 복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상장된 다음에 1000불을 가건 100불을 가건 10,000불을 가건 2년 이후까지 그 돈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네.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되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젊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아이들에게 경제와 돈과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아니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드디어 왔고, 그래서 1984년생, 사람에 따라서는 1986년생이라고도 하지만, 북한에서는 1984년생 이후를 장마당 세대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이제 서울 아시안 게임이 있었던 86년생 이후를 이제 MZ세대, MG세대라고 하죠. 이 아이들은 순식간에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성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읽었던 토끼와 거북이라든지 어렸을 때 봤던 개미와 배짱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이 들어서 보면 그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돈과 경제와 자기의 그 운명을 개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게 그런 동화나 이런 거는 알 수 있지만 그런 건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 1984년생 이후 아이들은 순식간에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내가 가령 10억이 필요하다. 내가 한 3년 후에 내가 저기 30억짜리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현재의 조건을 가지고서는 3년 내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는 없지만 조건을 3년 내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만드는 방법을 지금 세상에서 다 내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겁니다. 먼저 지금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어떤 주식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파이코인 하시는 이것이 나의 미래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이제 나이 들은 사람들은 2020년도에 미국에서 나왔던 영화 소울에 나오는 건데 자기가 지금 갖고 싶은 것을 성취하지 못하면 자기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까 봐 두려워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야, 이거 어? 내가 이거 우리 집 애들 정말 집도 하나 못 사주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걸, 이거를 확, 1984년생, 얘네들은 이거를 순식간에 확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이런 공부를 20년 이상 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 아이들은 기꺼이 들을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나는 충분히 그 아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공간적인 장소가 없잖아요. 서로가 바쁘니까. 그리고 또 내가 한다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하고. 근데 세상에 이런 걸 다 준비해 놨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자기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까봐 두려워서 파이코인이 1000불 갔으면 좋겠다, 10,000불 갔으면 좋겠다, 비트코인이 얼마 갔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사놓은 주식이 10배 올랐으면 좋겠다. 자기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까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2015년도에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 나왔죠. 디즈니에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소울이 2021년도에 한국에 나왔죠. 2020년도에 나왔고, 그리고 몇 주 전에 엘리멘탈이 나왔죠. 저는 물론 이 소울의 대사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코로나가 때긴 하지만 이거 만들 때는 코로나가 생기기 전이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생기기 이전이고 디즈니 자체가 완전히 이런 디즈니 자체가 이 사이비 글로벌리스트들, 그러니까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갖고 세계의 이런 빅머니들, 그다음에 이런 빅미디어들이 인간의 의식을 갖고 막 조작을 할 때, 삶에 무슨 의미가 어딨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게 이게 소울이라서, 내용은 올바르지 않지만 그래도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게 소울이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팔자가 거센 사람이 팔자가 좋아지려면,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좋아지려면 그 필요한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딱 하나가 나온 영화가 엘리멘탈이에요. 이 엘리멘탈이 이제 지수화풍, 여기 땅, 그 다음에 물, 수, 그 다음에 화, 풍, 이렇게 이제 있는 건데, 이거를 지수화풍의 4대, 색수상행식의 온,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의식, 육정, 4대 5온 육정 어렵잖아요. 저도 지금 육정을 설명하려니 하고 대승 육정 참회문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4대 5온 육정을, 이 4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아주는 영화는 엘리멘탈, 색수상행식의 5온의 기본 개념을 잡아주는 거는 2015년도 인사이드 아웃, 그리고 윤회의 주체 육정은 소울, 이렇게 해서 4대 5온 육정을 다 자기 자신의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내가 느끼기는 하지만 개념을 잡기 어려웠던 나를 이렇게 디즈니에서 다 한 거죠. 15년부터 20년, 23년까지 나온 거죠. 이런 거를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흥분놀부, 어렸을 때 봤던 무슨 토끼와 거북이, 어렸을 때 봤던 개미와 배짱이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20년, 30년, 40년 흐른다가 알게 된 것처럼, 저 1984년생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설사 돈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싸움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하나지만 어느 날 이 세 가지 영화를 자기가 어렸을 때 보고 듣고 혹은 맞아 그때 그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깨어나갖고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세상이 확 깨어나는구나. 인공지능이 깨어나는 것만큼이나 정말 깨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예, 아무튼 요 세 가지 영화인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게 엘리멘탈은 이제 우리 몸의 구성 요소 네 가지입니다. 지면 흙이잖아요. 질소죠. 수는 물이잖아요. 수소죠. 그 다음에 산소 H2O 뭐 수소기도 하고 산소. 그 다음에 화는 탄소죠. 풍은 공기죠. 이 공기가 지수화풍에서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에 수소. 쉽게 얘기하면 이 네 가지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잖아요. 이게 이제 불교에서 내 이거 갖고 뭐 반야심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엘리멘트라는 영화에서는 뭐 이렇게 뭐 막 이렇게 이 아이가 이제 불의 기질을 가지고서 막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이런 거지만 영화가 정확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지수화풍 4대 질소, 산소, 수소, 탄소라는 우리 몸의 구성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지수화풍 4대가 파이코인도 좋고 주식도 좋고 비트코인도 좋고 무슨 어떤 뭐 설렁탕 집을 하건 무슨 집을 하건 우리들의 운명을 다 바꿀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바로 지수화풍이에요. 이 지수화풍을 이번에 엘리멘탈이라는 영화에서 딱 제시를 했길래 제가 야 이거 봐라. 정말 요즘 애들은 금세 깨어나겠구나. 이거 흥부와 놀부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이 디즈니에서 나왔던 만화 영화로 나중에 자기 자신을 정신만 차리게 되면 확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이제 지수화풍 4대를 설명한 엘리멘탈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울이라는 거죠. 이게 색수상행식이라는 게 오온인데 오온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인간의 몸에서 생기는 어떤 느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행동, 지식, 인식, 자각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인사이드 아웃에서는 이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다 뭐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이게 오감이잖아요. 이 색수상행식 오온을 다른 말로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이 오감은 몸에 따라서 바뀌는 거거든요. 몸에 따라서. 자기 배포가 있어야 돼. 배심이 있어야 돼. 도박 뭐 화투 칠 때 배심 같은 소리 아니에요. 배심 다 돈심이에요. 내가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배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돈의 에너지가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현재 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색과 저 수상행식을 합쳐서 오온이라고 하는데 실제 현상 세계에서는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지만 이 아이의 감정 속에는 이 5가지가 막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는 하나가 더 있죠. 여기서는 붕붕이라고 나오죠. 붕붕이라고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서 왜 우리 뭐 한국 사람들 많이 얘기하지만 뭐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주 자의식이 생기기 이전에 기본적인 감정이죠. 나이가 들으면 없어지지만 이 아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옛날 기준으로 얘기하면 여자 아이는 27이 14, 남자 아이는 28이 16이 될 때까지는 이 감정이 5가지 육체에 따라오는 감정 말고 기본적인 감정으로 이게 있는 거죠. 이거를 뭐 천사라 그러기도 하고 내면 천사라 그러기도 하고 삼신할매라 그러기도 하고 뭐 조상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기본적인 이렇게 돌봐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온 색수상행식 오온을 2015년도에 인사이드 아웃 영화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4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오온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죠. 그리고 나왔던 게 이게 이제 육정이라는 영화인데 이제 육정이죠. 안, 입이, 설, 시인의 눈, 귀, 코, 혀, 몸 뜻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감정이죠.
그리고 윤회의 조건이죠. 윤회의 조건인데 이제 이런 다시 사람이 태어나려면 몸을 받아서 태어날 수 있는 이런 이제 배지를 하나하나씩 뭐 파이코인 하시는 분도 뭐 배지 하나씩 돼야 되지만 마지막 하나가 이 아이는 비어서 이제 몸을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영화에서 이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로 22번 영혼이죠. 난 태어나기 싫어. 피곤해. 이제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면은 이제 그 상처받은 거죠. 인간으로 살 때 어떤 상처받았기 때문에 삶의 동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동기가 요거를 이제 영화에서는 스파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태어나기 싫어하는 22번 아이 영혼과 이제 태어나고 싶어 하는 영혼주. 요렇게 이제 가슴에 요 마지막 하나 그 태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겼을 때 배지에 도장을 받게 돼서 이렇게 지구로 갈 수 있는 지구 도장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소울이라는 영화 굉장히 비유적이고 굉장히 은유적이지만 이 육정 그러니까 인도식으로 얘기하면 아트만 자기 영혼의 주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말라식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영혼 영혼 소울이죠 소울. 그래서 이 소울이 이제 천상에 가서 태어나는 거를 또 이제 기독교 같은 데서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은 다르지만 다 이제 그 조금씩 그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어나고 싶어하는 영혼 조가 주인공이고 태어나기 싫어하는 22번이 이제 그 또 보조 주인공이죠. 원래는 이제 이 대부분 이 표현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하는 동기가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 그러니까 스파크라는 동기부여죠. 나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이제 동기부여.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다음에 이 영화의 주인공 같은 사람은 자기가 뮤지션이 되는 게 꿈인 줄 알고 오랫동안 사는 거죠. 뮤지션이 되는 건데 이제 멘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저쪽 세상에서 이제 멘토가 있는데 그런 동기부여는 영혼의 목적이 아니다. 참 요거 약대 시네마라는 요분 영상이 아주 이 영화에 대한 줄거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대사는 디즈니에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하나의 부품으로 만드는 것에 회사의 졸린 목적이 있었은 최근 글로벌리스트 마시간 글로벌리스트들 그러니까 세계를 슈퍼 엘리트들이 지배하고 그냥 이러고 이제 각국의 이제 개성을 막 무시하는 이런 단계에서 만든 영화예요, 이게. 그래서 대사는 좀 잘못된 게 많아요. 어찌 됐건 스파크는 영혼의 목적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살면 되지. 그냥 주는 대로 나눠 먹으면 되지. 이럴 때요. 이럴 때 만든 영화여서 이제 스파크는 영혼의 목적이 아니다. 원래 당신들은 열정, 어떤 삶의 목적,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이 타락 글로벌리스트의 아이디어들이 들어가요. 그러나 이 말은 꼭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뭐 영화 빠삐용 같은 데서도 나오지만 그냥 사는 거지 뭐 다 포기하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타락한 글로벌리스트들이 인간들의 의식과 심지어 만화 영화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영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과 어떤 체제, 뭐 사회주의 체제 이래 갖고 개돼지들을 만들려고 디즈니가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었었죠. 그럴 때 만들었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좀 걷어내고 볼 줄 안다 그러면 이 소울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당신의 꿈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부비 잘 지내고 뭐 역사가 어딨어, 나라가 어딨어, 남녀가 어딨어.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야. 관계가 중요한 이런 거를 할 때 소울을 했지만 그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삶에 대한 정확한 통찰력을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대사가 나오고. 이런 이제 육체와 정신 사이의 중음계, 길 잃은 영혼이죠. 이런 건 뭐 사랑과 영혼 같은 영화에서도 봤고 또 이제 한국
제사 받고 뭐 이런 이제 조상님들이 보통 중음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천도제도 하고 뭐 못하고 이런 것도 이제 잘 나와 있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 영화의 재밌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한국 스텝이 있어갖고 이게 한국 간판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24시간 오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한국 간판도 잠깐 이제 좀 있었고 그러면서 어찌 됐건 저는 이제 소울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감명 깊게 그때 봤었고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영화 나왔을 때 색수상 행식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라고 했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4대 이 지수화풍 4대를 결국은 지수화풍 4대랑 4대와 소탕을 지수화풍 4대를 알아야지 자기의 운명과 삶의 방향과 내가 이번에 몸을 갖고 있을 때가 이 엘리멘탈 4대를 갖고 있을 때거든요. 이때 이걸 잘 하셔야지 파이를 해서 돈을 벌어도 2년, 3년, 4년, 5년 쭉 해서 들어온 거를 다 자있고 결국은 몸에 담겨야 되잖아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수소, 탄소, 질소, 산소로 만들어진 이 몸에 담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몸에 담을 수 있는 거는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려면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릇을 만드는 재료는 지식이 아니라 지수화풍 4대라니까요. 이거를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설명을 해줄 수 없었는데 아이들에게 요즘은 뭐 영화관 안 가도 이게 뭐 2,000원씩 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정말 목숨 걸으신 분들 많고 여기에 종교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한번 오늘 일요일이고 이 영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썸네일에 담았던 게 이제 소울에서 이 지구와 지구에 태어나는 이 영혼들, 대기하는 영혼들에 대한 묘사가 돼 있어가지고 어차피 돈은 우리가 지구상에 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가면 없는 거잖아요. 그 중에 파이 네트워크잖아요. 이거 가지고 성공하시려면 근본적인 거를 한번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오늘 일요일 날 이렇게 영상 만들어 올립니다. 고맙습니다.